반갑습니다. 왕세우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클래스룸에서 이제 영상이랑 그런 거 자료도 올려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메타센스를 만들었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실제로 학습력이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교사나 학부모의 역할, 또 학생들의 학습,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하면서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AI 시대에도 결국에는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학습하고 이런 거는 뭐 변함이 없잖아요. 사고의 힘을 길러가는, 생각의 힘을 길러가는. 메타센스에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여러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군집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하나 들으면 아마 그대로 로그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처음에 아이들이 하는 거는 과제 기록소를 가는 거예요. 사실 과제 기록소 전에 수업 시간 10분 전부터 이제 출석 체크하라고 뜹니다. 굉장히 편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가요. 출석 체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 들어오면 일단은 여기도 이제 출석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5분 지나면 지각이고 5분까지는 정상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과제를 제출했던 거를 달력에서 클릭해가지고 보도록 해요. 달력에 체크돼 있으면 과제 제출한 것과 출석 이런 것들이 다 달력에 보여요. 출석을 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제 제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제 제출을 제가 의무로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뭐 더 시간을 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 이런 건 아니고, 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제출하라는 거예요. 수학과 고전 수업에서는 읽은 책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라. 복잡하게 적지 말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하라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업 끝나고 나서 뭘 했는지를 그래도 한번 1분이라도 되새겨 보라는 거거든요. 뭘 배웠는지는 인지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태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를 꼭 제출하게 합니다. 과제 제출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필수적으로 하라고 해도 까먹었다고 하고. 근데 그런 걸로 제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이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저도 굉장히 힘들고, 아이들도. 하겠어요? 하고 안 해요, 진짜로. 제출했어요? 해놓고 팍 가버려요, 그냥. 제출할게요?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안 했어요? 할게요? 하고 또 안 해요. 사실 이제 정신적인 이제 그러면 이제 압박이 오거든요. 저한테. 이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순간이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바꿔놨습니다. AI가 평가를 합니다. 과제를 제출하면 AI가 평가를 해요. 10개에서 40개까지 광석을 줍니다. AI가 평가해요. 그래서 40개 광석은 잘 안 줘요. AI가. 아주 소수. 한 4, 5% 주는 것 같아요. 98.1%가 과제를 제출했어요. 과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도 안 했는데, 과제를 제출해라. AI가 평가를 할 것이고, 또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되잖아요. 그게 이제 3번 반복되면 경고가 나가요. 그리고 경고가 누적되면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썼는데, 경고 누적 3일 시에 수강료가 10%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노티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꾸 이제 기재만 주면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건 과제 미제출 시 미제출 3번이면 경고가 가고, 또 과제를 제출했는데 정말 엉성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뭐 우리 자녀는 안 그렇겠지 이러지만 학습 기록이 하나도 없고요. 딴 거 있습니다, 실제로. 딴 거 하고, 예전에 과제 제출했던 거 그냥 내요, 첨부해가지고.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인간으로서는 몇 주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내면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코드를 내더라도. 그러면 이제, 수고했어. 이렇게 쓴단 말이죠. 하나하나, 그것도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그 의심스러워서 그 아이의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 심정을 아시나요? 그게 왜 힘드냐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결국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기록을 다 따라가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상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들리질 않죠. 지금 제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많은데, 귓등으로 듣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이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AI가 봅니다. AI가 이전 기록들을 다 봐요.
첨부 파일도 열어서 봐요. 몇 주 전에 낸 거를 그대로 냈다. 그래서 경고를 줍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경고가 우수수 쏟아졌어요. 하루에 7개 경고 쏟아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중요한 거는 사실 아이들의 반응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행동 변화나 다른 쪽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이제 변명을 하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AI가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미제출하면 이렇게 미제출 경고가 뜨고요. 불성실한 과제는 경고가 떨어지고 AI가 주는 거예요. 경고를 이의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학생은. 그럼 학생이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학생들이 받는 느낌은 어떠냐면 이의 제기를 하면 AI는 더 자세히 기록을 봐요. 한 달치를. 그럼 어떻습니까?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사람만 해요. 내가 이랬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학생만 해요. 대부분은 안 해요. 수긍했어요. 경고 한번 먹었네요. 다음에 잘할게. 이렇게 하더라고. 인간인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거를 AI가 시스템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AI는 그 평가에 의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둔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포인트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가 경고를 수용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잘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알려준다고 하면 AI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를 이끌어가는데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AI가 평가를 왜 AI에게 맡겼는지를 좀 이해하시죠? 사람이 해봐야 자세하지도 못하고 그걸 따라가서 뭘 추궁해봐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근데 AI는 다르다라는 거죠.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은근히 물어보고 이러면 불러가지고 AI 평가가 훨씬 좋다고 그래요. 자세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제가 보면은 제 평가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경우는 너무 낮게 AI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학생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좀 높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시시콜콜 제가 고치기 시작하면 사실 AI가 어떻게 패턴화시키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학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주 오류 외에는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경험해 보라고. 또 하나가 일일 학습이 있어요. 일일 학습이 있고 학생 성장 리포트가 있고 이거는 그날 했던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을 합니다. 그날 했던 걸 일일 학습은. 그러니까 이건 틀림이 없어요. 거의 에러가 없습니다. 성장 리포트가 있어요. 학생의 좀 장기적으로 성장 리포트. 이거는 부모님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최근 30일, 60일, 90일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경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좋아요. 이거 잔소리하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런 학습을 하고 있구나는 아셔야 내가 알고 있다. 코멘트를 부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바와 그냥 그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에 평가는 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은. 판단하면 이제 화가 나니까. 우리의 기준은 평균에 있지 않고 좀 높기 때문에 50분 내내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과제는 다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시험을 보면 그래도 성의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50분 중에서 25분 집중하고 25분은 딴 거 했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근데 뭐 인간인 이상은 그 정도 절반 집중했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칭찬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100% 부정적 피드백을 줄 거고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AI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로 줍니다. 보면.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은 같이 겸해서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고, 여기 보면은 내 평균하고 전체 평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스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만 판단은 하지 마시고, 내가 그걸 봤다. 이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알아서 생각해요, 아이들은. 평균보다 높던데, 그냥 알아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알아서. 평균보다 높던 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뭐를 하던데 내가 뭘 봤는데 이런 거는 객관적 사실. 거기 평가는 나중 문제이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의 일지 이런 거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들어오면 과제 기록서에서 자기 학습 기록들, 이전 거 이런 것들을 늘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료를 봐야 돼요. 자기 성취와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출석을 체크하고 AI가 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광석을 얼마나 줬는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실제로 학습을 하죠.
아이들이 이제 한 과정 한 과정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예를 들면 수학과 고전에서는 뭐 소수로 했다가 이제 완료하면 비화비례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완료될 때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열어달라고 하고 저도 이전 퀴즈 기록이랑 이런 걸 보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어떤 경우에는 퀴즈를 너무 안 풀었으면 이제 퀴즈를 더 풀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해요. 어쨌건 이제 아이들은 학습을 하는데 모든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랭킹이 있어요. 스코어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퀴즈 점수, 뭐 웬만한 단원에는 다 퀴즈가 있기 때문에 퀴즈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퀴즈는 애들이 거의 다 100점, 이거는 100점 아닌 경우도 있지만 100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 번 하면 다 100점이니까 여기 이제 최초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조금 상위 랭킹 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이들이 100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시도를 했는지 이 학생은 2번 시도했고, 네, 2번, 8번 시도해서 100점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거를 칭찬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보면은. 야, 다른 애들은 다 2번, 한 번에 100점 받았는데 8번 했고 광석을 69광성을 마이너스가 됐어요. 광석을 이제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광석을 퀴즈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틀릴 때마다 버퍼링 시간이 늘어나요. 랜덤하게 막 못하도록. 그리고 틀릴 때 마이너스 광석이 가요. 그러니까 무작정 틀리면 퀴즈를 다 풀었는데도 마이너스는 또 가중돼요. 광석을 획득하는 기준을 바꿨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무지성으로 100점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많이 사라졌다. 트랜스미션은 이제 영상 보는 거고요. 영상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좀 하는데 더 수월하니? 수업 따라 이 영상도 나오는 게 여기에 인정 학습 시간이 하루 지나가지고 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의 위치도 있지만 이 학생이 진짜로 인정 학습을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학습이 안 돼요. 학습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학습 기록을 남길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광석이 화면에 노출돼요. 랜덤한 위치에, 랜덤한 시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캐치하거든요. 근데 화면은 띄워놓고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핸드폰하고. 그럼 광석이 30초 뒤에 사라져요. 그러면 집중도라는 지수가 있어가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랭킹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게. 그리고 집중도는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엔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그 광석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집중력 유지,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I가 그런 기록을 다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뭐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점수를 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학습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그 위치로 해당 위치로 가게 되고 여기 이제 퀴즈 같은 것들을 풀 수가 있고 퀴즈는 기록에 남고 퀴즈도 뭐 오늘은 여기가 어떤 위치까지 하고 저장할 수가 있고 선생님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기 안 되나? 여기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하게 하면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죠.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텍스트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질문 첨부해서 제출하면 이제 다른 학생도 도와줄 수 있고 저도 보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주로는 이제 영상 학습하고 퀴즈를 풀고 이건 이제 텍스트거든요. 관련된 텍스트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모든 학습 기록들이 남게 된다. 실시간 학습 현황을 보면은 여기 지금 로그인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봐요. 부모님도 그 부모님 페이지로 가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페이지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영상 시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집중도 이렇게 오늘 이 학생이 김서연 학생이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6개 광석이 화면에 랜덤하게 노출되는데 6개를 다 획득한 거죠. 집중도가 이제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수업 시간에 들어오세요. 5시에 딱 보면은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주 공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띄워만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든지 퀴즈를 보든지 해당 위치로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가면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죠. 부모님께서도 직접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딴짓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딴짓을 하면 기록에
남고 그것들이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하는데 거의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이게 다 기록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진도, 학생 진도도 쫙 뽑을 수가 있거든요. AI는. 그래서 하긴 하더라도 대충 한다든지 대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학생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또 현재 기록만 봐도 이 학생이 충실하게 50분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있어요. 부모님 페이지로 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제 제출 내역과 퀴즈라든지 영상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지난 과제를 보고 출석 체크하고 학습을 하고 주로는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퀴즈를 푸는 거거든요.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AI도 계속 그런 식으로 봤던 거를 학습했던 거를 확인하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새로 만든 게 다크매터하고 다크매터 정제소라는 개념이에요. 다크매터는 뭐냐면 일단 틀렸던 문제들,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들, 10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들은 여기 다크매터에 와요. 그래서 요거 풀어야, 여기서 확실히 더 풀어야 문제가 여기서 클리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다크매터 정제소에는 여기 AI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AI 설명.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AI 설명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단계별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거의 이걸 보면 맞출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해했어. 이해하고 맞추죠. 맞추고 가가지고 다시 틀렸던 문제를 100점 받을 거예요.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클리어하는 것도 제가 계속 요하고 AI가 평가할 때도 다크매터에 문제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크매터 정제소가 있어요. 정제소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다크매터 정제소는 지금 월간 평가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 있고 얘는 이제 미션을 줍니다. AI가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다크매터에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있던 것들인데 문제를 바꿔요.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4분의 3 나누기인데 기억, 니은, 뭐 여기 문제를 좀 바꾼 거죠. 너무 쉽게 바꿨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바꿔놓고 약간 변형을 줘요. 다크매터 정제소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더 풀어보라고. 사실 모든 기록은 이 아이가 이걸 더 틀렸는지, 2번 틀렸는지, 3번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푸는데 몇 분 걸렸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권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크매터 정제소에는 이미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약간 변형을 줘가지고 그걸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습하는 애들은 잘 활용합니다. 근데 학습이 여기서 시간 때우려고 하면은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죠. 그래서 AI 설명이 이제 충실하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다. 영상학습, 퀴즈, 그다음에 다크매터 틀린 문제 확인하고 또 다크매터 정제소에서 여러 번 틀렸던 문제나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변형 문제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만든 게 스터디 크루예요. 스터디 크루. 크루는 이제 멤버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보통 이게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데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로 동일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쉬어야지 하는데 옆 친구는 화면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서로 공부하고 사실 그것도 저는 인간이 소셜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모여서 했겠지만 아이들은 온라인은 워낙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영향을 좀 받아요. 긍정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해보라고. 경험을 쌓아보라고. 근데 성향상 극구 안 하겠다고 그런 친구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친구는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었는데 덜컥 이제 멤버가 들어왔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어떡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 들어왔으면 반갑다고 한마디 해. 그리고 나갈 때 너 열심히 해가지고 나 너무 좋았어. 이 한마디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실행한 거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하다라는 것도 아이들이 조금 이제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게 아니죠. 같이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인정받고 같은 공간에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어른들은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약간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같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뭔가 좀 변화됐으면 그렇게 바뀌었네 그런 걸 알아주고 학습은 그러면서 차츰차츰 집중하는 분위기. 그래서 저도 이제 스터디 크루가 멤버들이 학습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조치를 취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도회 동네처럼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만 오라고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화상 강의실에 있지 마. 선생님이 있는데 너희들끼리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인지. 바람은 학습 시간 말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우리 모여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 있고요. 여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집중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 3명, 최대 3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뜨고, 그리고 여기도 이 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줄죠. 마이크나 카메라 같은 것도 끄고 킬 수가 있고, 미니창이 있어가지고 미니창으로 하면 다른데 들어가도 얘가 계속 스터디 크루 멤버들이 이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데 지금 반응은 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수아가 있는데 수아가 이거 잠깐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아, 네. 스터디 크루를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잠깐 쉬려고 스터디 크루에 들어왔을 때 다른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저도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겠지 하고 다른 애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집중은 더 잘 돼요? 아,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바로 제가 섭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텔라 아고라라고 이 토론 공간이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질문할 때 광석을 걸 수 있어요. 답변 채택해서 채택한 사람이 광석 가져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소셜한 걸로 활용해. 원래 의도는 학습하면서 질문하면 서로 도와주는 거였는데 대부분 올라오는 거는 전 현재 몇 등일까요? 저는 우주정거장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짝이는 여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익명 처리, 질문에 대해서 익명 처리하고 답에 대해서는 이제 실명 노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가 내가 학습 질문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이거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평생 놀기하고 평생 눕기하고 앉기 뭐가 좋냐 이렇게 이제 뭐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한테 좋은. 근데 대부분 약간 소셜한 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알아가고 뭐 약간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고는 있는데 여기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은연중에 서로를 힘들게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부럽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성 소셜한 영역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편지를. 제가 학생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저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편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편지가.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해가지고 뭘 전달하는 것보다 편지로서 제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학생도 어떤 사정에 대해서 저한테 편지를 쓰는 게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감을 좀 저도 많이 좀 늘리고 아이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편지 쓰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한 영역에서 제가 좀 신경 쓰는 거고 운영 규칙은 이제 과제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과제 제출이 3번 안 하면 경고가 가고 경고가 3번이면 이제 수강률 10% 말뿐일 수도 있지만 근데 부모님께는 노티가 가고 이제 확인을 드리고 그리고 AI가 뭐 사실 탈퇴 공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 참 그건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거를 노티한다거나 그런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규칙을 정하고 AI에게 맡겨보려고. AI도 소통을 해요. 학생이 글을 쓰면 보고 과제 제출할 때. 그래서 이제 피드백도 학생도 AI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뭐 학습 기록도 여전히 없거나 불성실 제출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소명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탈퇴 공고를 하죠. 탈퇴 공고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랭킹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스터디 크루를 모아가지고 랭킹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 소셜한 영역에서 좀 한 거,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태민이가 1등인데,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점수 계산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광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연속 기록이라고 있어요. 연속 기록 여기 보시면, 연속 기록을 다 이것도 남깁니다. 성적 기록 볼 수도 있고. 학습 연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뭐 10분, 15분이라도 하라고. 처음에는 이제 주말도 다 포함시켰어요. 주말에도 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큰 사건이 났죠. 이제 어린이날도 놀고 막 이래가지고 대규모 연속 기록이 다 깨져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30 며칠 했는데 어린이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 막 이래가지고 제가 졌어요. 알았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연속일에서 규칙에서 빼자. 휴일도 빼자. 대신에 그날 공부를 하면 방석을 1.5배 더 주겠다.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휴일 또 주말 공부를 하면 광석은 1.5배 더 지불돼요. 계산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또 의견을 물어보니까 수업시간 정해진 수업시간 말고 공부를 하면 더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1.2배를 더 줘요.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썬은 언제, 초등수학은 언제, 뭐 중등수학은 언제. 근데 그 시간 외에 공부를 하면 이제 광석이 더 주어지죠. 그건 어떤 방식의 패턴을 보일지를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나 휴일에도 과제 제출을 하면 더 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했던 거를 기록해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하면 광석을 추가로, 과제 제출하면 무조건 추가 보너스 광석이 가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AI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은, 과제 제출은 언제든지 그 날 한 번은 제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는 학습 시간이 조금씩 아이들 스스로 늘어가는지를 좀 봐야겠죠. 모든 시스템은 모든 아이에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잘 맞는 학생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서 한 명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이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딱 한 명에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99명에게 의미가 없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딱 한 명에게 의미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평일이나 휴일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랭킹도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아이들 의견도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어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랭킹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운영 규칙이 좀 바뀌어서 평일 또 휴일 학습 더 많이 가고 과제 제출 안 하면 네거티브한 어떤 운영 정책 또 하면은 플러스를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장학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잘한 학생에게는 잘한 학생 한 10%에게는 10%의 이제 수강료를 깎아주는 그리고 크게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인식하게 해주는 명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보고, 그리고 또 분기나 반기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달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성취의 인정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몇만 원 수준이니까. 페어런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sense.me에 페어런츠 그럼 로그인하면 이제 학생 성장 그 실시간 학습 현황,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파이썬 7시인데 7시에 딱 들어가시면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딱 볼 수 있어요. 어떤 페이지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과제 내역 볼 수 있고 성장 리포트 30일, 60일, 90일 동안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 뭐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평균에 비해서 퀴즈 성적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진도도 예측해가지고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끝날 것이다 이 과정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AI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다 남기고 제가 원래 철학이 학습 데이터는 철저하게 다 남아야 된다. 철저하게 다 남고 해석의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도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면 AI를 충분하게 활용했을 때 우리의 역할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평가나 뭐 그런 것들도 AI에게 제가 넘겼다고 했잖아요.
상담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편지를 쓴다거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해요. 또 부모님의 인정,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는 뭐 AI가 있든 없든 갈급한 문제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기록을 자꾸 보면 평가를 자꾸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한 학생이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고 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남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얘를,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해서 믿어요. 믿어가지고, 그래, 잘하겠지. 근데 그 다음날 학습 기록 또 전혀 없어. AI하고 협업하면서, 그러면 AI가 잡아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사람인 선생님은, 저도 이제 그 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할 건데, 일단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쪽으로 좀 바뀌고, 가이드를 좀 해주는 쪽으로 바뀌고, 용기를 좀 주는 쪽으로 바뀌고, 예,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부모님께도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보세요. 어떤 분께서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 안 보겠대요. 신청 안 하시고 안 보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잔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잔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나 안 보나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본다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라? 내가 봤다? 판단은 아이가 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다 남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마음의 그 부담이나 역할이 AI로 인해가지고 좀 바뀌고 있다. 예. 부정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AI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된다. 이렇게 전달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시기 때문에 아예 깜깜하게 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데이터가 부모님께서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고 저한테 문의를 주실 수가 있어요.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부모님 상담도 같이, 부모님도 아이를 성장시키고 저도 목표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에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지고 조금씩 봐준다고 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일시적으로 변화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것까지 변화된다라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가설은 AI하고 함께 학습을 하면서 도와주면 뭔가 좀 기존보단 낫지 않겠는가, 기존보단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메타센스를 만들었고, 이렇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고, 또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어요.